이번 시간에 다뤄볼 과제는 이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제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처음 접했을 때 상당히 어려워하는 과제입니다. 잘 보면은 이 과제는 상하, 좌우 다 대칭을 이루고 있죠. 원점을 제가 저렇게 잡아놨지만 원점에서 그린 가로 보조선과 세로 보조선을 기준으로 전부 다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상하, 좌우 대칭을 이룬다고 해서 좌측 상단 부분만 그려서 어, 대칭 이렇게 돌리기에는 그 경계선을 나누는 부분에 이제 호가 위치하고 있죠. 그 호가 끊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거보다는 이제 원형 패턴을 활용해서 이제 상단 부분만 그린 후에 돌려버리는 게 훨씬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그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만족해서 계속 그냥 그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생산자동화 기능사라는 게 문제가 어떤 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게 나오면 그렇게 다 그려가지고는 과제를 끝까지 완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모든 기능들의 이 용도를 알고 그리고 어떻게 했을 때 가장 편하게 그릴 수 있는지도 이해를 한 다음에 그림을 스케치를 그리게 되면 편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형 스케치 패턴을 활용해서 이 스케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리드웍스 화면 넘어와서 평상시처럼 똑같이 정면 스케치로 들어가겠습니다. 정면 스케치 상태에서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운 무한 길이의 보조선을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수직 수평 조건을 넣을 때 노란색 스케치 구속 조건이 자동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셨을 테고요. 그리고 이렇게 직선이 되게 제가 보조선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보조선을 넣은 다음에 무한 길이의 조건을 주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원형 스케치 패턴을 이제 알려주려고 갖고 온 과제이기 때문에 이 윗부분을 그리고 원형으로 돌리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선, 동적 대칭 복사 사용하겠습니다. 동적 대칭 복사를 꺼내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겠지만 또 모르실 수 있으니까 가려지지만 도구의 옵션 치우고 도구의 옵션이 아닙니다. 도구의 사용자 정의 정의를 들어가서 명령 스케치 동적 대칭 복사 명령 스케치 동적 대칭 복사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걸 그대로 꺼내놓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드래그로 꺼내오면 된다 그랬고요. 그래서 여기에 동적 대칭 복사 세로선에 세로 보조선에 동적 대칭 복사를 걸고 이렇게 그립니다. 그려주고요. 호는 여기서 A로 그려주게 되면 호가 이렇게 딱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중심점호로 그려주겠습니다. 중심점을 지정하고 이렇게 해서 그려준다 내용이 있는데 왜냐면은 주어진 치수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주어진 치수가 이제 14로 되어 있어요. R14가 또 이 세로 중심선 축의 위치에 있고 중심선 축에 위치한 반지름이 14인 거기 때문에 중심점 호로 그리는 게 이제 이 과제를 그리는데 훨씬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심점으로 해서 여기 원점 이 세로 보조선에 위에 있게 하고 찍어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대칭 요소를 설정할 수 없다. 되면 되죠. 이렇게 되고 치수를 주겠습니다. 우선 한 축부터 다 주는 게 헷갈리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주겠습니다. 90. 그리고 원을 하나 그려주죠. 원형으로 돌릴 거기 때문에 하나만 그려주면은 좋겠습니다. 원의 크기는 5-파이9라는 말이 지금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5-파이9라는 말이 지금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5개의 지름이 9인 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 스케치에서는 원이 5개가 존재를 하죠. 그 5개의 원이 지름이 9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그 정사각형 표시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실어놓고 말씀을 드리면은 10, 50, 9 그리고 34 거리 34 줘야겠네. 이거는 20 34가 아니라 17겠죠. 저도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대칭이 34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지면 이렇게 안 빠질 때는 시프트를 눌러서 하면 이렇게 빠집니다. 저번 시간에 호의 길이, 호에까지 거리를 넣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방법인데요. 이게 사실은 처음부터 그냥 넓게 주면은 넓게 들어가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반지름을 줘서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펼쳐주고 다시 넣어주면은 50이 먼저 들어가죠. 짧게 하면 25, 넓게 하면 50. 이게 안 되는 버전에서는 Shift를 누르고 클릭을 하면은 이제 반대편까지의 거리가 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34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주고 이제 여기서 마저 호의 길이 이제 가로 길이가 다들 하고 세로 길이를 넣고 있는 중이었고요. 그래서 여기 하나 빠졌었네요. 16을 주고 마저 여기를 또 주겠습니다. 13 7 13, 7 7 그리고 이제 이 크기가 14 되면은 완성이 됐죠. 여기까지 이만큼이 완전 정의가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거를 선택해서 원형 스케치 패턴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순식간에 그렸죠. 그리고 가운데 원을 하나 그려주고 대칭 요소는 동적 대칭 모사 해제를 하고 이 원과 원을 공동 조건을 줘버리면은 이렇게 스케치가 완성이 됩니다. 원형 스케치 패턴을 활용할 수 있는 각 도면 해독 능력이라고 봐야겠죠. 도면 해독 능력을 키워서 이게 원형 스케치 패턴으로 그릴 수 있겠구나 딱 느끼는 순간 스케치 그리는 시간이 거의 5분의 1, 4분의 1 뭐 이 정도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스케치 시간이 주는 건 덤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 실수도 많이 줄 수 있고 그래서 더 정확하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강조하지만 도면 해독 능력을 늘리고 어떤 명령을 사용해야 더 정확히 그릴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진행할 과제는 두 번째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과제는 원형 스케치 패턴보다는 요소 오프셋을 활용한 스케치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솔리드웍스 화면으로 넘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새 파일 파트 정면 스케치 이 상태에서 이제 삼각형을 그리겠습니다. 보이는 삼각형은 이제 정확하게 표기는 안 되어 있지만 정삼각형으로 보입니다. 정삼각형이죠. 그래서 이렇게 선을 3개를 이렇게 그어주고요. 물론 이 수평 조건은 자동 구속을 되게 해서 그려주는 게 좋겠습니다. 또 제가 또 불안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두 번째 선을 그릴 때 이렇게 노란색 스케치 구속 조건 수평이 들어가 있다면은 이건 자동으로 부여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방금 전에 또 얘기 드렸죠. 흰색은 자동 부여가 아니고 그냥 그렇다는 뜻이다. 노란색은 자동 부여되는 선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동 부여를 하고 이렇게 하시고요. 스케치 선을 취소한 다음에 전부 다 선택해서 동등을 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세 변이 똑같은 정삼각형이 되게 되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이 위에 꼭지점과 원점을 수직 조건을 주면은 이제 위치도 정해져 있고 수직적인 위치는 정해져 있는 그런 정삼각형이 되겠습니다. 수직적인 위치는 수평적인 위치가 정해져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게 크기를 60을 주고요. 이거를 이제 5군요. 그러면 이거는 5를 주겠습니다. 도면상에서 보시면은 이제 밑에서 10 떨어진 삼각형에서 15만큼 떨어진 원점이 위치해 있으니까 5를 주면 되겠죠. 그래서 5를 주겠습니다. 5를 주고 이제 그러면 안에 있는 삼각형이 완성이 됐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선택을 해서 보조선을 눌러주면은 삼각형 보조선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요소 오프셋을 누르고 이 보조선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물론 제가 이렇게 보조선을 만들기 전에 이 상태에서 요소 오프셋을 눌러줬으면 더 쉽게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요소 오프셋을 이용해서 안의 삼각형과 바깥의 삼각형 10 크기로 떨어진 바깥의 삼각형을 그려줬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안쪽을 보조선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바꿔주고요. 그리고 필렛,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이 필렛을 이용해서 필렛의 크기는 5 해서 세 군데를 잘라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원을 여기 그려줍니다. 원을 이렇게 3개를 그려주고요. 원에다 크기를 10을 줍니다. 10을 준 다음에 여기서 10을 다 따로따로 주지 않고 3개의 원을 선택한 다음에 동등 조건을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두 번째 과제가 완성이 됩니다. 제가 이 과제를 그리면서 사용한 명령어를 다시 한번 읊어드리면은 처음에 삼각형을 그리고 또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세 변을 선택해서 동등 조건, 같은 길이다라는 동등 조건을 주고 그리고 위 꼭지점과 원점을 수직을 주고 그렇게 줬을 때 이제 삼각형이 위아래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위아래로 안 움직이기 위해서 이제 수직의 거리를 주기 위해서 5의 크기를 줬습니다. 5의 크기를 줬죠. 그리고 나서 50의 크기를 주고서는 요소 오프셋을 활용해서 10 바깥 방향으로 10을 그려준 다음에 이제 필렛을 줬죠. 필렛을 줬습니다. 필렛을 주고 그다음 이 원을 그려주고 10을 준 다음에 3개의 원에 동등 조건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스케치 구속 조건 동등, 수직, 그리고 지능형 치수, 요소 오프셋, 필렛 등을 활용해 가지고 그렸습니다. 아마 이 스케치 구속 조건을 전부 다 안 주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요소 오프셋을 또 안 주고 그냥 이거를 그렸다면은 아마 더 많은 시간이 걸렸겠지만 제가 지금 이거를 시간을 정확히 재보진 않았지만 1분 내외에서 다 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명령어를 쓰는 것을 계속해서 주의 깊게 보고서는 여러분들도 활용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유가 있다면은 그냥 한번 그려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쓰는 지금 명령어들을 안 쓰고 전부 다 치수를 넣어가지고 한번 그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따를 스케치 기초과제 3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과제는 이제 원형 스케치 패턴과 둥근 직선 호홈을 둥글게 만 이제 호홈과 요소 오프셋을 활용할 수 있는 과제죠. 그럼 이 과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솔리드웍스 화면으로 넘어가서 파일, 새 파일, 파트, 스케치, 원을 그려줘야겠죠. 우선 원을 그려줍니다. 사실 이 원은 그냥 그려줘도 되는데 제가 요소 오프셋을 사용했으니까 요소 오프셋을 한번 사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 원을 먼저 그려주자면 제가 아까 안쪽을 그리고 바깥쪽을 그렸으니까 이번엔 바깥쪽을 그리고 안쪽으로 그려보겠습니다. 65를 주고 요소 오프셋 선택하고선요 반대 방향을 선택하고 안쪽으로 7.5가 되겠죠. 65에 50이니까 7.5가 되겠습니다. 7.5가 되는 안쪽으로 반대 방향 확인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65와 이제 50짜리의
두 개의 원이 선택이 되겠죠. 그리고 또 다시 하나 더 그리겠습니다. 그 안쪽 원은 40이니까요. 이제 여기서 요소 푸셋을 해서 5만큼 들어가야겠죠. 반대 방향 이런 식입니다. 5의 반대 방향을 체크했죠. 그래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혹시나 의심하실까봐 찍어보면 40이죠. 40이고 50입니다. 여기서 치수를 주게 되면 구속된 치수로 만들겠습니까? 가 뜨기 때문에 이거는 주지 않고요. 이 상태에서 바깥쪽 이거를 보조선으로 바깥쪽 가운데 원을 보조선으로 바꿔주고요. 이렇게 되면은 벌써 원이 3개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심점 홈을 활용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홈에 대해서 처음 활용하실 텐데 이 스케치를 보시면 중심점을 기준으로 각도와 길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로 그리는 게 여러분들이 쉬울 듯이 제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심점 홈을 누르고 찍고 찍어서 이렇게 홈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 중심점 홈의 윗부분과 중심 원점을 이제 수직을 주면 좋겠죠. 이 안 주어지니까 이렇게 주겠습니다. 수직 조건이 주어졌죠. 자, 그 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5가 되겠습니다. 5가 되고 각도를 좋아하기 때문에 중심선을 그려서 이렇게 해서 중심선을 해서 이렇게 그려주고요. 여기 각도를 30도를 주겠습니다. 자, 제가 좀 정신없게 그렸는데 중심점 호홈을 이용해서 이렇게 원점을 기준으로 그려줬고요. 제가 한번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다시 중심점 홈을 선택하고 중심을 찍고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그리고서는 여기를 이렇게 움직여서 정중앙에 수직 조건이 자동으로 부여되게 노란색으로 위치를 해줬고요. 이렇게 크기를 5를 주고 이제 여기와 여기를 찍었을 때 각도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각도를 주기 위한 중심선을 이렇게 그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크기를 주었죠. 30도. 자, 여기 도면에서는 도면에서는 보시면은 중심선을 이렇게 그려준 걸 볼 수 있는데 중심선을 안 그려도 제가 수직을 줬기 때문에 당연히 30도를 주면은 좌우가 대칭이 되겠죠. 그래도 불안할 수 있으니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금 당연히 15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원형 스케치 패턴 아까 설명했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패턴을 요소에 이걸 선택해 줍니다. 패턴을 요소를 선택해 주고요. 360도 동등 간격에 과제를 보시면은 6개가 되니까 6개를 적어주겠습니다. 6개. 360도 동등 간격 6개. 홈을 360도의 동등한 간격으로 6개를 만들겠다. 뜻이죠?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360도 6개의 홈을 갖는 스케치를 완성했습니다. 65에 5, 7점. 그러니까 요소 푸셋을 통해서 원을 2개 더 작은 크기로 2개를 만들어냈고 직선호 홈이 아니라 원 중심점 홈을 통해서 하나 그려주고 그거의 각도와 크기를 준 다음에 원형 패턴으로 이렇게 동등 간격 6개를 그려주었습니다. 이 과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그냥 이거를 원형 스케치 패턴도 쓰지 않고 요소 푸셋도 쓰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 중심점 호홈의 그 중심 부분을 원점과의 수직 조건을 스케치 구속 조건도 주지 않고 이거를 그렸다고 생각하면은 제가 볼 때 이거는 10분도 넘게 아마 걸렸을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그리는데 반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5분이 안 걸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그린다면은 많은 시간이 소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활용했던 스케치 명령들 그리고 더 여유가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스케치 명령들을 더 활용을 해가지고 과제를 작성하시면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스케치 명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도면 해독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기능을 활용을 해가지고 스케치를 계속 어떻게 더 빨리 그릴 수 있을까, 더 최적화할 수 있을까 라는 방법을 계속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배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원형 스케치 패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원형 스케치 패턴에 대해서 그릴 때 처음에는 원점을 기준으로 이제 그려주는 게 우선 좋다 말씀을 드렸고요. 기준점을 그려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요소의 XY 좌표를 줄 수 있다 얘기를 드렸고, 동등 간격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동등 간격을 체크하고 체크하지 않았을 때 이제 각도에 대한 활용이 달라졌었죠. 예를 들어서 360도에서 동등 간격을 클릭하고 6개를 주면은 66에 36 해서 60도 간격으로 6개가 들어갔고, 동등 간격을 클릭하지 않았을 때는 각도를 60도로 입력을 하고 6개를 넣어야 360도 안에 6개가 들어가는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원형 스케치 패턴 다시 한번 익혀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중심선을 이용해서 여태까지 구도를 잡아왔지만 이제 일반적인 선을 보조선 명령을 통해서 중심선과 같은 구도를 잡는 선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조선은 스케치의 이제 보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3D 모델로의 변형이 된다거나 그런 3D 모델의 모형을 만드는데 활용될 수는 없고, 이제 보조선으로서 이제 구도를 잡거나 기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선들은 전부 다 무한의 길이를 가진 것처럼 활용이 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면서 불편할 수 있고 헷갈릴 수 있고 그리고 완전 정의가 안 될 수 있고 크기에 따라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무한 길이라는 명령을 활용하면은 여러분들이 더 쉽게 더 정확하게 헷갈리지 않고 그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요소 오프셋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원에 대한 요소 오프셋, 삼각형에 대한 요소 오프셋을 두었는데요. 똑같은 모양이 이제 반복돼서 커지거나 작아졌을 때 여러분들이 또 그리고 수치를 또 주기보다는 그 모양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요소 오프셋 명령을 사용하면은 더 크거나 작아진 스케치를 그릴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형 스케치 패턴을 활용한 다양한 스케치를 그려보았습니다. 이 스케치들을 꼭 그려보고 활용을 해봐야지 보면 해독 능력이나 이제 활용 능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설명한 내용을 직접 과제로 이제 계속해서 접하지 않으면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금방 잊어버리고 스케치 구속 조건도 안 쓰고 명령도 안 쓰고 그냥 치수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죠. 그럼 이제 치수만 그리다가 이제 어디가 틀린지도 찾지 못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새로운 명령어를 계속해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스케치 구속 조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능형 치수를 활용하면서 스케치를 그리셔야 실력이 많이 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설명드린 것들이 스케치의 기초에서부터 다양한 명령어들, 스케치 구속 조건, 스케치의 기본 요소들, 그리고 선형 패턴, 원형 패턴,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필렛, 못따기, 요소 오프셋, 점, 중심선, 동적 대칭 복사, 요소 대칭 복사 등 다양한 스케치 명령어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스케치 능력이 사실 3D 모델링을 하는, 그리고 생산자동화 기능사에서 3D 모델을 만들어내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중요한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스케치를 잘 그리면은 3D 모델을 만드는 거는 오히려 더욱 손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신다면은 이제 좋은 과제들, 시중에 있는 많은 책들이나 아니면 인터넷에 있는 다양한 카페에서 스케치 과제들을 찾아서 그려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부터 여태까지 배운 스케치를 기준으로 해서 3D 모델을 만들어 보는 피처 명령어를 사용하는 피처 명령어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피처 명령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보스 돌출, 보스, 베이스, 돌출 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명령어를 활용한 과제들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수강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